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양 365TV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장기요양 등급별 차이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 이제 가운데 노인장기 요양기간, 이제 죄가보호가 됐든 아니면 이제 요양원이 됐든 하여튼 기관이 있는데 수급자를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수급자가 확보돼야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흔하지는 않지만 수급자 본인께서 직접 기관에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오시는 경우 정말 극히 드물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보호자가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오시면 완전 땡큐죠. 이보다 땡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제 수급자 이분은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고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시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 듣자 하니 요번에 요양 등급을 받았다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의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를 듣고 또는 이 동네 지인이 직접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센터 쪽으로 직접 연결시켜주는. 정말 고맙죠. 이분들도 완전 땡큐죠. 땡큐.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인근에 장기 요양기관이 있는데 사실 여기도 수급자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서로 시설 쪽이냐 아니면 재가 쪽이냐 이게 이제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협력 관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평상시에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또 모임도 같이 하고 또 가끔 회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분을 쌓아놓고 있으면은 여하튼 도움을 받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 보호자, 수급자 이런 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시골 쪽은요 사실상 그 동네 사람들을 웬만큼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요양보호사 분들한테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누가 왔니? 누구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시고 또는 보호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 쪽은. 도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여튼 그 지역사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아무래도 여러모로 이제 노인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대상자가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등급받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누가 등급을 받을지를 모르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면 결국 다른 기관에서 속된 말로 채가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중에 지역 어르신들 중에서 등급 신청이 가능할 만한 그런 분들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찾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등급 신청을 돕고 등급이 나오면 수급자로 등록을 시키면 된다. 그러므로 등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높은 어르신들은 누구인가? 이런 안목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지만 사실 이 방법들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발굴하는 것이죠.
수급자를 발굴한다 했을 때는 지금 왼쪽에 있는 이쪽은 소개를 받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오른쪽의 이 케이스는 직접적으로 센터 입장에서 또는 요양원 입장에서 발굴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쪽 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이 상당히 좀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을 굳이 이야기하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요, 베테랑이신 분들이야 척 보면 아시죠? 그렇죠? 직관적으로 많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러나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저거는 몇 등급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주 물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께서 이러저러한 지금 증상을 보이고 계시는데 등급 신청하면 과연 등급이 나오겠느냐, 나온다면 몇 등급 정도 나오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도 솔직히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 등급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딱딱딱딱 그냥 뭐 이렇게 그 산수 계산하듯이 딱딱 들어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변수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원리는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인지 지원 등급까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제가 뭐 이제 설명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등급은 완전 와상 상태. 2등급은 와상까지는 아니고 그 휠체어에 의존해서 지내시는 정도. 3등급도 휠체어에 상당히 의존적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씩 그 워커라고 하죠. 워커. 그러니까 이제 걷는데 이동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기구를 활용하는 경우. 그 4등급은 4등급 정도 되시면 이제 워커를 이용하시면서 가끔 지팡이도 짚고 다닐 수 있는 정도. 5등급은 이제 신체 기능도 기능이지만 무엇보다 치매 상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은 이제 막 치매 증상이 시작되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 설명 갖고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금 실질적인 사례를 갖고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감각을 익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노인성 질병입니다. 노인성 질병. 뭐 알츠하이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뇌경색, 파킨슨 뭐 이런 것도 있죠. 듣도 보도 못한 것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노인성 질병이 중요한 분들은 누구냐? 사실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정말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노인성 질병 당연히 어필이 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특히 이제 암 종류가 있습니다. 암이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아주 그 뭐랄까 중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요양 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노인성 질병이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논문도 좀 보고 사례들을 좀 이제 접해보고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 워낙에 다양하고 그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랄까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뭐냐?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전 한 10년 전부터 역추적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병 또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몇 달 전부터 이제 약을 먹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거의 뭐
중년 이상이 되면 웬만해서는 다 걸리는 병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면 이제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졸중. 그렇죠. 결국은 뇌졸중입니다. 여러분들 뭐 편마비, 뭐 또는 이제 양측 마비, 뭐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졸중. 그리고 치매.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뇌졸중과 치매가 이제 심각해지면, 그러니까 뇌졸중과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바로 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초창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등급을 받게 되더라. 결국에는. 또 하나,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 노쇠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해져요. 기력이 저하됩니다. 예, 쇠약해지는 것이죠. 쇠약해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기 이제 하나 봐드렸습니다만 이제 골다공증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런 분들이 낙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골절 뭡니까? 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낙상이 심해서 골절이 심하면요, 거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정말 아주 위험합니다. 뇌졸중, 치매, 이것은 서서히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골절은요 정말 단기간 내에 어르신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양 공급,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원도 그렇고 제가 센터에서도 그 영양 쪽 정말 신경 써야 돼요. 특히 이제 칼슘이라든가 뭐 그런 보충들이, 물론 흡수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암입니다. 각종 암. 실제로 암에 걸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판정위원회에서도 암에 걸려서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암에 걸려서 좀 중증이에요. 거동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분을 등급을 줘야 되냐 말해야 되냐, 상당히 좀 말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병원에서 태어난 지가 3개월이 안 되면 일단은 치료부터 받으라고 그래요. 등급을 안 내줍니다. 급성기라고 그러죠. 급성기. 그러니까 이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그러면 이분들은 안 됩니다. 뭐냐면 일단은 병원 치료부터 받아라. 급성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판정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사실 회복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병원 가도 뾰족한 수가 없지 않느냐, 그냥 등급을 줘서 좀 이제 방문 요양 보호사들로부터 돌봄이라 좀 받게 하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인간적으로, 인정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케이스는요 거의 대부분이 장기요양 등급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등급받기 10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요, 여기 나왔지만 등급받기 3년 전부터 이런 문제로 이미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르신들 중에 이런 질환 때문에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다, 또 뭐 종합병원에 뭐 가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 저분들이 조만간에 장기요양 등급 대상이 되겠구나, 빨리 간판하셔야 돼요. 하여튼 등급받기 10년 전부터 이런 각종 질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등급에 상관없이 거의 질환의 개수가 10개 정도 된답니다. 10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사례를 보여줄 건데, 먹는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장기요양 대상자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다중질환, 합병증,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등급을 받는다. 한두 가지 갖고는 등급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등급 외자, 이것은 이미 그 등급 외자 영상에서 설명을 다 드렸던 분입니다. 일단 뭐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A형, B형, C형 있다는 거. 그런데 등급 판정 절차는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바로 요겁니다. 방문조사. 방문조사가 뭐죠? 일단 이제 어르신들이 등급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 65개 항목조사, 25개 욕구조사. 자,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어르신에게 방문조사 결과가 등급 결정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예.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지만 거기서는 까다로운 대상들, 뭐 예컨대 급성기라든가 또는 65세 미만 대상자라든가 또는 그 갱신 신청 뭐 이런 분들, 그 외에는 거의 직원들, 그러니까 공단 직원들이 다 결정을 해버려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조사를 잘 하셔야 돼요. 조사.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그 사례를 좀 보겠는데요. 1등급이신 분들. 자, 1등급이시면은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거든요. 볼까요? 보십시오. 뭐 병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38년 전부터 참 문제가 심하겠죠. 자발적으로 호흡이 어렵답니다. 인공호흡기를 갖고 있고 혈액 투석을 했습니다. 이마저도 어렵고 약들 보십시오. 약 뭐 위궤양약, 뭐 변비약. 실제로 변비약, 여러분들 변비 무시하지 마십시오. 변비 때문에 돌아가신 분 저는 직접 봤어요. 예, 변비 때문에 1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요 조그만한 것들 때문에 바로 위험해집니다. 예, 심장야구, 양측 상지, 그러니까 위쪽, 이제 뭐 오른쪽 왼쪽 팔 이런 것들은 이제 불완전 운동장애, 양측 하지, 그러니까 다리 쪽이죠. 완전 운동장애인가 거의 못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다 읽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전적으로 수발자의 도움 필요, 옷 입는 것도 전적으로 도움 필요, 세수 양치도 전적인 도움, 식사도 그냥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관 사비를 통해서 먹고, 또 스스로 화장실도 어렵고, 목욕, 머리 감기 당연히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자,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1등급이에요. 1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신 분들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와상 상태,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 어떨까요? 자, 2등급 점수가 79.3점. 예, 아주 높지는 않아요. 이번엔 뇌경색입니다. 뇌경색 된지도 이게 지금 2021년 기준이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9년 전부터 뇌경색으로 이제 고생하셨네요. 심근경색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약도 뭐 뇌 쪽 많이 먹고 있습니다. 혈압약. 그런 이제 우측 편마비, 뇌경색 쪽이 이제 편마비가 많습니다. 또 좌측 하지, 그러니까 왼쪽 다리,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다. 뭐 그죠. 그러니 당연히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고, 예, 일어나도 앉아서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제 당연히 목욕 혼자서 당연히 못하죠. 예, 그리고 휠체어까지 스스로는 못하고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힘이 없어서 밀지도 못해요. 대소변 조절이 어려워서 항상 기저귀를 차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만 봤을 때는요, 2등급인지 1등급인지 판단이 어려워요. 그러나 보시면요, 준비해주면 세수나 양치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 젓가락은 사용을 못하지만 그래도 숟가락을 들 수는 있다. 그것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 죽 정도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 정도는 물론 많이 흘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등급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까지는 안 되는 것이죠. 자, 3등급. 자, 68.5점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분은 오히려 그 질환 종류가 많아요. 관절염. 관절염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 등급 받으신 분들의 원인 중에 관절염도 아주 높은
귀를 차지합니다. 고혈압, 요통, 고지혈증, 뇌졸중, 정말 많죠. 87세이시고요. 우측 하지, 오른쪽 다리 완전히 못 쓴다는 얘기고, 좌측 하지, 왼쪽 다리는 조금 밖에 못 쓴다. 뭐 그 정도이고요. 그러니 상당히 이것만 봤을 때는 3등급밖에 안 됐나? 이 정도면 1등급, 2등급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옷을 준비해서 입혀주면 앉거나 누워서, 그러니까 앉거나 눕는 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세수나 양치는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번 이제 남자분인 경우에는 이제 서서 용변을 보기 좀 쉽지가 않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비누칠이나 이물질 제거 등 미흡.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를 써놓는 이유는 뭐냐?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비누칠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물 뿌리기, 머리 감을 때 물 뿌리는 정도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비누 거품을 잘 일으키지는 못해요. 예?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2등급 경우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냥 숟가락 들고 뭐 그 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기 위에 앉기, 하의 내리고 올리기, 뒤처리 등은 누군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분도 소변 조절이 좀 어렵답니다. 실수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있고, 식사 및 체위 변경은 가능하다. 예,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식사 및 체위 변경. 식사도 글쎄 뭐 젓가락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보호자가 잠깐 딴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등급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진다. 조금 상태가 양호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의사소통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 행동 측면도 당연히 보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뇌졸중, 우유증 있으면은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4등급 57.2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뭐 5년 전에 수술했지만 아직 살아계신 거 보니까 아주 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신체를 보시면 양쪽 상하지, 관절 제한 및 운동장애가 없다. 운동장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팔다리를 다 쓸 수 있다. 예, 그 소리예요. 그러나 좀 기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10분 이상은 있을 수 없고, 부축이 필요하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용병 모르면 가능하다. 자, 이제 4등급부터는 스스로가 화장실에서 용병 모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실수도 있지만 뒤처리가 조금 볼일 본 뒤 스스로 뒤처리까지 가능하답니다. 야, 그러면 상당히 양호한 것이죠. 예. 목욕할 때는 상체를 스스로 또 닦는답니다. 예. 당연히 아래쪽 힘들겠죠. 여러분들도 아래쪽 닦기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피곤할 때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등급 정도 되시면 상당히 그래도 건강한 축에 속한다. 일상적 대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계산 능력, 이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5등급. 근데 5등급만 볼 게 아니라 5등급이었다가 2년 후에 등급 외로 떨어진, 그러니까 그렇죠. 등급 외로 하향된 사례인데, 2년 전에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집이 기억나지 않는다. 예, 몇 시간 지난 후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심각하죠.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5등급 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2년 지났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분이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실명 상태, 이제 안쪽 눈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목욕할 때만 수발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혼자 거동이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지 쪽을 이제 5등급이니까 인지 쪽을 잘 봐야겠죠. 단기 기억, 장소 및 나이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해요.
우울증도 있고 수면도 잘 못 자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왼쪽에 그러니까 2년 전에 막 이렇게 배회했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5등급을 안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뭐 등급은 나와서 좋은 건 없지만 하여튼 그 특별한 문제 행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 외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된 그러니까 상태가 나빠진 경우 대개 보면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죠. 더 높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거 보겠습니다. 2등급일 때는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예. 세수와 트일리 청소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1등급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세수도 했다는 거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점수도요 78.7점. 그러니까 2등급 치고는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했을 때는 1등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상태가 나빠졌어요. 118.2점까지 나빠졌습니다. 완전 운동장애. 이제는 팔다리를 다 쓰지는 못해요. 완전 와상 상태. 예. 세수, 목욕 등 개인위생 활동 시 수발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또 표현도 못해요. 의사소통도 잘 못합니다. 근데 2년 전에는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이 됐었는데 의사소통이 이제 아예 안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냥 곧바로 1등급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참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등급과 2등급을 받으신 분들, 특히 1등급이신 분들은 등급 받고 나서 1년 내지 2년 후에 보통은 돌아가시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터 입장에서, 기관 입장에서 뭐 여러모로 이제 대상자가 상실되는 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더 상태가 나빠지지 않게끔 정말 케어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등급인데 2년 후에 3등급으로 상태가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왼쪽 거는 이제 한번 오른쪽만 보겠습니다. 실내 이동이 가능해진 거예요. 위에 상의 정도는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수 및 양치도 스스로 수행 가능하다. 자, 어찌된 일일까요? 솔직히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 2년 전에 조사를 했을 때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좀 그 공단 직원들이 좀 주관적으로 좀 높게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7점과 68점 그러니까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2년 전에 조사했던 직원과 2년 후에 조사했던 직원이 달라요. 대부분 다릅니다. 공단 직원들이 이직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역시나 상태가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사의 실수의 가능성이 높다. 61.1점에서 53점.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보다 보니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4등급의 특성, 4등급이 된 이유가 이겁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방에서 나와 의자에 그냥 스스로가 앉은 거예요. 자, 이런 모습 보면 공단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3등급이셨던 분이 저게 가능해? 예?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방에서 나와서 의자 앉아 3등급은 불가능하거든요. 깜짝 놀란 겁니다. 단추나 지퍼를 올리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한 손으로 거품을 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비누칠도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세수를 할 수 있다. 거품이 좀 안 날 뿐이지. 예? 그리고 지시에 대한 인지, 상황 판단력, 계산 능력 모두 양호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단 직원이 뭔가 이게 좀 착오가 있었다. 원래 이번엔 4등급이어야 되는데 2년 전에 3등급 너무 지나치게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3등급에서 등급 외로 갑자기 상태가 좋아진 특이 케이스입니다. 특이 케이스. 그러니까 뭐 글쎄요 조사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분이 이제 보십시오. 간암이고 이제 당뇨,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든가 치매 이런 증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랄까 건강 조절을 잘하면 어느 정도 이제 신체 기능이 좀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좋아졌느냐? 2층에서 계단을 걸어서 다닐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예? 하여튼 인지 기능도 양호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뭐 치매라든가 뇌졸중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상태가 좋아지기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좀 간단하게 각 등급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그 등급을 유지를 할 수도 있지만 등급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생기는 그 핵심 특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르신들 중에 등급을 받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 이제 좀 판단할 수 있는 좀 직관력이 필요한데, 물론 좀 많은 경험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 파악하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본 영상이고요. 글쎄요, 베테랑이신 분들은 이런 영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이제 뭐랄까 좀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